오늘은 박진석이 과연 어떻게 성희의 진실을 알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난 40회 엔딩에서 이제 성재가 모든 걸 알게 됐죠. 보통 이런 전개라면 성재가 직접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거라 예상하기 쉽지만 박진석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길은 의외의 방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럼 박진석은 과연 누구를 통해 어떤 계기로 성녀의 실체를 알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전개와 41회 예고 영상과 텍스트를 바탕으로 여기에서의 뇌피셜을 더해 추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0회 엔딩 장면은 우진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순이 식당으로 찾아온 성희가 온갖 협박을 퍼붓고 돌아가자 이를 지켜본 은호가 택시를 타고 성희를 뒤따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성희와 정면으로 맞서려는 순간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성재와 마주치게 되고 성재는 이 사람이 은호 후배의 생모야?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얼어붙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채 40회는 충격적인 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성재를 똑바로 바라본 은호는 네 라고 담담히 대답한 뒤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말을 모두 쏟아냅니다. 아, 식당을 없애겠다고요? 내 동생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고요? 해보세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우진이 행방 알아도 절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손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바로 언론에다 뿌려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 후 은호는 되돌아갑니다. 평소 성재 같으면 태워준다고 했을 텐데 성재도 넋이 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은호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집으로 들어온 성재는 성희의 본 모습에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하지만 성희는 그러면 아버지가 쓰러지고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질 거라며 오히려 성재를 협박합니다. 결국 성재는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은호는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어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고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던 지혁에게 다가갑니다. 선배, 아까 그 여자가 가게 와서 깽판 쳐서 집까지 따라갔는데 그 집 대문 앞에서 본부장님을 봤어요. 성재? 네, 본부장님이 고성희 씨 아들이더라고요. 뭐라고? 그 여자가 성재 새엄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혁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을 때 통증을 호소합니다. 놀란 은호가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선배? 병원으로 가요. 괜찮다는 그를 끌고 은호는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검사 결과 당장 큰 이상은 없지만 며칠간 입원하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지혁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출장 간 것처럼 전화를 하고 2, 3일 정도 걸릴 거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게 더 싫은 사람, 그게 지혁입니다. 병실에 혼자 누운 지혁은 문득 성재를 떠올립니다. 그동안 그런 여자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수빈과 헤어져서 힘들 텐데 이런 일까지. 지혁은 그동안 자신이 성재에게 살갑게 굴지 못했음을 떠올리며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작가는 왜 젊은 지혁에게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정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현재 은호와의 뜨악한 러브라인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호는 혼자 병실에 있는 지혁의 보호자처럼 곁을 지키고 지혁이 가라고 해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검사실로 들어가는 지혁의 뒷모습을 보며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가 아플까봐 그 순간 은호는 깨닫습니다. 지혁의 심장은 아직 큰 이상이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의 마음은 단단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지혁의 몸을 빌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영란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 케이크와 미역국을 가져온 지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영란은 웹툰 계약도 다시 성사되고 처음으로 모든 걸 자기 선택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진석이 들이닥칩니다. 당장 집으로 가. 박진석은
그런 천박한 만화 따위는 그리지 말고 엄마가 말하는데 선봐서 시집갈 생각이나 하라고 은성을 높입니다. 그때 영란은 처음으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제가 누굴 위해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행복한데 진짜 딸을 사랑한다면 딸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결정해 준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딸의 말에 박진석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영라의 뺨을 때리고 맙니다. 그 순간 들어온 성재가 영라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며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이 장면의 영라는 단순히 반항하는 딸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탑에 가둔 라푼젤처럼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와 감금에서 벗어나려는 인물입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영라의 외침은 이제 더 이상 탑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라푼젤이 여러 가지 상처를 극복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찾듯 영라 역시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거쳐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혁은 아버지가 취업을 위해 지방까지 원서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고민을 은호에게 털어놓습니다. 은호는 지난번에 저한테 전기기사 자격증 따셨다고 해서 안 그래도 제가 하는 공사에 잡부로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불편하지 않겠냐는 지혁의 말에 은호는 괜찮다고 하면서 상철에게 자신이 직접 전화할 테니 모른 척 하라고 합니다. 성재는 오늘도 수빈이 보고 싶어 유튜브를 봅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말하시는 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되길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로 응원도 합니다. 수빈은 그 댓글을 보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자신의 옆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입니다. 이제 회사를 승계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요즘 그 보잘것없는 애 때문에 마음을 못 잡고 있는 모양인데 그 말에 성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회사를 떠날 거라고. 박진석은 그 말이 곧 반항처럼 들립니다. 내가 그 애와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이러는 거냐고 묻자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제가 그 친구와 헤어진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가 나간 후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는데 그 집에서 저를 아들처럼 여겨줬어요. 그 아이의 오빠가 제 친구예요.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는 건 그 집 부모님이 수빈이가 자신의 인생을 활개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랑 결혼하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 집 부모님 말씀에 수긍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거예요. 성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박진석은 순간 성재가 괘씸했지만 아들의 굳은 태도에 지금 당장은 더 말해도 소용없겠다고 느끼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내보냅니다. 성재가 나간 뒤 진석은 혼자 남아 아들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외로웠다고? 그 집이 떠나간 엄마를 대신해 줬다고? 집에서 완벽하게 해줬는데도 그게 아니었다고? 그 말은 어젯밤 영라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누굴 위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순간 박진석의 마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통제와 강요가 정말 자식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처음으로 박진석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자신의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부모로서의 선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지난번 이사장님의 통장에 출처가 분명치 않은 돈이 인출돼서 박진석이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받아듭니다.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출금된 돈을 보고 지은호가 누군데? 비서가 머뭇거립니다. 그게 좀 복잡합니다. 박진석은 이제 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